안녕하세요. 이은주의 심리학 놀자 시간입니다. 오늘은 임상심리사라면 꼭 수련을 받아야 하는 검사, 즉 평가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종합심리검사 내에 있는 지능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능검사는 유아, 그 다음에 아동, 청소년, 그리고 이제 성인 이렇게 구분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유아의 경우에는 웩슬러 지능 검사보다는 검사에 대한 그 흥미를 좀 많이 유발할 수 있는 카우프만 지능 검사 KABC2가 저는 좀 더 유용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카우프만 지능 검사 2를 진행을 하시면은 실제 검사를 받는 그 유아들도 상당히 재미있게 검사를 받을 수 있고요. 검사 끝나고 나서도 검사나 이제 그 기관에 대해서 굉장히 신뢰감을 갖고 또 라포 형성에도 좀 도움이 됩니다. 이 카우프만 지능 검사는 그 웩슬러 지능 검사랑 신뢰도가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사용하는데 별 무리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동 청소년용이 있겠죠. 그래서 아동 청소년용은 웩슬러 지능 검사, 즉 위스크5를 수련을 받으시면 되는데요. 현재 많은 기관에서 아직 위스크4를 사용하고 계시는데 이제 위스크5가 그 충동성이라든지 또 이 집중력 부분에 대한 그 진단하는 게 좀 더 강화가 됐어요. 그래서 위스크5 수련은 좀 더 권고하는 바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인은 이제 웩슬러 지능 검사인 K-웨이즈4가 있습니다. 그래서 K-웨이즈4로 이제 수련을 받으시면은 이제 지능 검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세 가지를 다 다룰 수가 있으니까 연령대별로 검사를 다루는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서와 성격 검사가 있습니다. 성인의 같은 경우는 MMPI-2 다면적 인성 검사죠. 이거는 뭐 검사를 실시하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는데 해석할 때는 그 해석하는 임상심리사의 숙련도와 노련미가 좀 많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통찰이 좀 있어야 하는데요. 이 통찰은 실제로 많은 검사를 시행해 보면서 그리고 해석 상담을 해주면서 쌓여지는 좀 스킬이 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문장 완성 검사 SCT도 수련을 받으시면 되시고요. 실시와 채점보다 이거 역시 해석 상담이 키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보고서 작성법이 또 포인트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제 로샤 검사가 있습니다. 로샤 검사는 대표적인 투사 검사이기 때문에 내담자의 그 심리적인 성격과 정서 상태에 대해서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로샤 검사 수련을 받을 때는 초급, 중급, 고급으로 해서 그 뭐 하루에 다 몰아서 수련을 받기보다는 이렇게 좀 내가 기민할 때 좀 인터벌을 두고선 수련을 받는 게 인지 학습 면에서, 즉 우리가 인지 효능 면에서 그게 훨씬 더 바람직하다고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제 통합 검사가 있는데요. 이 주제 통합 검사 TAT나 뭐 아동용 CAT 같은 경우는 종합심리검사에서는 이제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뭐 종합심리검사랑 별개로 날짜를 두 날짜 잡아가지고 검사를 실시를 하면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수련도 받으시면 이 TAT가 주는 게 이제 대인관계에 대한 역동과 그다음에 ADHD에 대한 추가 정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TAT 수련도 꼭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BDT 수련이 있겠죠. BDT 검사 실시하고 채점하고 해석 상담 해주고 보고서 작성하는 것까지 수련 받으시면 좋습니다. BDT 검사는 종합심리검사에서 반드시 포함되어 있는 검사고요. 검사 초반에 시작하는 검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림 검사 HTP, 그러니까 집, 나무, 사람 검사, 그 다음에 가족화라고 해서 동적 가족화 KFD가 있죠. 이 검사도 좀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채점하고 해석하는 수련을 받는 것이 꼭 필요로 합니다.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할 때는 KPRC라든지 아동 인성검사, 부모가 하는 검사죠. 역시 해석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꼭 받는 것이 필요하고요. KCBCL이라고 해서 아동 청소년의 행동 부분을 부모가 평정하는 겁니다. 이 또한 꼭 받으시면은 나중에 ADHD라든지 적대성 반항 장애라든지 아니면 이제 품행 장애라든지 이런 부분 진단할 때 매우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어질 수 있습니다. 학습 전략 검사, 아동이나 청소년들이 학습 부진이 있거나 학습 효율이 좀 떨어진다고 할 때 사용하시면 좋고요. MLSD2가 있습니다. 초등학생용하고 청소년용 이렇게 구분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르신들 대상으로 65세 이상의 어르신들 대상으로 하는 검사는 신경심리 검사가 있고요. 신경심리 검사는 반드시 세라드하고 SNSB2하고 그 다음에 라이카 정도는 수련을 받으시는 게 꼭 필요로 합니다. 영유아 대상으로는 이제 영유아 발달심리 검사인 베일리 3, 그 다음에 베일리 3를 할 때는 사실 상당히 임상심리사의 노련미가 필요로 합니다. 영유아기 때문에 돌발 행동도 많고요. 이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고 어떻게 검사를 실시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중점적으로 염두에 두고선 이제 평가 수련을 받으시면 됩니다. 자폐종합심리검사 K-CARS2하고 ADOS2, ADIR 이렇게 세 가지를 꼭 수련을 받으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수련을 받은 다음에 각각의 개별적으로 보고서 작성법은 이제 수련 받고 나서 보고서 작성법을 배우셔야 되고요. 보고서 작성법 배우신 다음에 종합심리검사, 이제 이걸 저는 풀바디리라고 하는데 종합심리검사 보고서 작성법도 수련을 꼭 받으셔야 됩니다. 특히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1급이나 2급 자격증이 있는 선생님들은 이 정신건강 임상심리사 선생님들에 비해서 보고서 작성이 좀 용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익숙하지도 못하고요. 그래서 보고서 작성법 수련이 꼭 필요로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로샤 같은 경우는 단회성보다는 한 3회 정도 나눠가지고 수련을 받는 것이 좀 더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진로 쪽 수련은 저는 개인적으로 홀랜드 검사가 그렇게 현재 유용하다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직업의 흥미는 계속 바뀌고 있고요. 직업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프레디저 진로 검사에 대한 수련을 좀 받은 것이 좀 필요로 합니다. 프레디저 진로 수련을 받을 때는 정신건강 임상심리사가 프레디저 진로 검사 수련을 하고 있는지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소그룹으로 직접 검사 도구를 다루어 보는 것이 좀 필요하고요. 검사 보고서를 작성해서 슈퍼비전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급적 이 심리평가 수련은 정신건강 임상심리사 1급에게 받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합니다. 훨씬 그분들이 실습 수련을 그러니까 실습을 많이 했고 실제 검사 평가 보고서를 많이 써보셨거든요. 그래서 실습 수련을 받으실 때는 정신건강 임상심리사 1급 선생님이신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ADHD가 염려되어 있는 아동은 종합심리검사에서 ATA 검사를 실시하는데요. 이 아타 검사, ATA 검사를 이제 수련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 정도로 수련을 한다고 하면 일단 우리 임상 선생님들이 연령대별로 전부 다 커버가 가능하시고요. 연령대별로 필요로 하는 그런 검사들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직업을 찾거나 또 해당 뭐 병원이라든지 또 센터라든지 근무하실 때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심리평가 수련 관련해 가지고 문의하고 싶으시면은 이 심리학 놀자 댓글에 이렇게 적어주셔도 좋고요. 조금 더 빠른 응답 받고 싶으시면은 네이버 톡톡에다가 구성심리상담센터 네이버 톡톡으로 문의해 주시면 또 감사하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요. 건강 유의하시고요.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행복하다고 믿는 사람이 존재하는 거고, 부자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부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한테 더 중요한 거는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그다음에 서로 사랑하고요. 서로 의지하고 또 서로 좀 배려 좀 하고 좀 이해해 주면서 그런 삶 살아가는 그런 태도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